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최신 이슈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파볼 주제는요. 곧 뉴욕증권거래소 NIS이죠. 여기에 상장될 예정인 피그마, 티커는 FIG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기반 협업 디자인 툴로는 거의 최강자라고 불리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미국이랑 한국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분석, 그리고 IPO 세부 정보, 또 피그마의 재무 상태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그마 IPO를 둘러싸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기대감과 동시에 또 어떤 우려나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미국하고 한국 커뮤니티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상반된 시각 차이에 좀 주목하면서 특히 단기적인 거래 관점에서는 뭘 고려해야 할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피그마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피그마는 그 실시간 협업 기능, 이게 진짜 혁신이었죠. 디자이너랑 개발자 사이의 그 장벽을 확 허물면서 뭐랄까 디자인계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어요. 자료 보니까 Fortune 500 기업의 무려 95%가 사용한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 시장 침투율은 정말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력한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 와, 이게 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6% 성장했고 순이익은 무려 3배나 증가했어요. 3배요. 그 숫자는 확실히 인상적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디자인계 테슬라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파괴적인 혁신을 보여줬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도 크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발표한 그 AI 기능 통합 계획 피그마 메이크라고 하죠. 이것도 미래 성장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받는 요인이고요. 네, AI 통합은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제시된 IPO 공모가 범위가 25달러에서 28달러 사이, 그리고 예상 기업 가치가 최대 16, 14억 달러, 약 16.4비 정도잖아요. 이것도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가격대 자체만 보면 시장 기대가 반영된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레딧 커뮤니티 반응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모멘텀 거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그 흐름에 잠깐 올라탔다가 빠져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상장 첫날에 주가가 확 급등했다가 그 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아주 전형적인 IPO 패턴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IPO 공모가 자체는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이미 너무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고죠. 아, 그러니까 공모가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AIO나 리비안 같은 그런 IPO 사례들을 막 들면서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포모 매수, 아시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모 매수 경고라. 확실히 IPO 초기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쉽죠. 네, 특히나 CEO인 딜런 필드가 직접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면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복리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딱 밝혔거든요.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죠. 아, CEO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네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좀 찬물을 끼얹은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회사의 방향성과 시장의 단기 기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IPO 초기에는 원래 변동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피그마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좀 보면 이건 꽤 견고해 보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만 약 15억 6천만 달러, 거의 16억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나와 있어요.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편 아닌가요? 네. 현금 보유액 자체는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2023년하고 2024년 재무제표를 볼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 어떤 점이죠? 그때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있다가 무산됐잖아요. 그때 받은 해지 수수료,
그게 10억 달러였거든요. 그 금액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2025년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예비 실적에서도 다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합의금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핵심 사업 자체는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핵심 사업이 건재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는 뭐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던데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또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그 투자 규모라든지 그게 회사의 전체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높은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이에요.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네, 지금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이미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주들의 숙명 같은 거죠. 하긴 높은 기대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성장률이 꺾이면 바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어도비가 물론 인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고 또 캔바나 스케치 같은 툴들도 계속해서 피그마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마냥 피그마 독주는 아니라는 거죠. 경쟁사들의 도전도 계속된다는 점, 그것도 고려해야겠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그마 스스로도 위험 요인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AI 기반 디자인 도구의 발전이 오히려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아, AI가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피그마가 AI 기능을 개발하는 중인데도요? 그렇죠. 역설적이죠. AI가 너무 발전해서 디자이너들이 피그마 없이도 쉽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피그마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회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기술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공모가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어렵다고? 네.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일 겁니다. 로빈후드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해도 워낙 수요가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 배정받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후에 시장 가격으로 사야 하는 건데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미국 커뮤니티랑 한국 커뮤니티의 시각차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상장 당일이나 초기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게 점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초기 급등 가능성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죠. 피그마의 제품 자체가 워낙 강력하고 시장 지배력도 높고 또 AI에 대한 기대감도 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품 경쟁력이나 시장 지위, AI 모멘텀 같은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부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서클이나 코어위브 같은 다른 기술 기업들 IPO가 꽤 성공적이었잖아요. 이런 분위기도 피그마 IPO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최근 기술주 IPO 성공 사례들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시장 유동성도 아직은 좀 받쳐주는 편이고요. 하지만 바로 그 급등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급등까지는 비슷하게 보는데 그 다음이 다르다. 네. 미국 레딧 같은 커뮤니티는 전형적인 펌앤덤프, 펌앤덤프 패턴을 예상해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 띄웠다가 고점에서 콱 팔아치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단적인 단기 투기 기회로만 보는 시각이 강해요. 와, 펌프앤덤프라. 굉장히 투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 커뮤니티를 보면 물론 단기 급등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AI 기능 통합이라든지 혹은 미래의 M&A 가능성 같은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훨씬 강해 보여요. 디자인계의 테슬라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아, 한국은 좀 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는군요. 확실히 온도차가 크네요. 네, 이렇게 상반된 기대 심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막 주가가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본다면
이런 투기적인 흐름이나 군중 심리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피그마 IPO, 확실히 강력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 특히 그 AI 통합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가진 기업의 상장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양적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동시에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상장 초기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이미 높은 가격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 또 장기 성장을 강조하는 CEO의 메시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그 간극,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건 정말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너무 쉽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만의 전략과 위험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물리지 않기 위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그마의 CEO는 정말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눈은 당장의 이 IPO 열기에만 잔뜩 쏠려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인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피그마의 상장을 어떤 시간의 창,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은 과연 어떤 기회 혹은 어떤 위험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분석 내용은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와 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